자, 그러면 문서의 구조를 마크업을 다 끝냈으면 이제 우리는 헤드 안으로 들어와서 스타일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서에서는 스타일과 jQuery로 메뉴가 떨어져 내려오는 것까지, 나타나는 것까지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헤드 안에다가 스타일에 해당하는 스타일 태그도 내부 문서로 작성을 다 해놓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을 볼 때는 외부 문서로 만들어서 링크로 들어와야 돼요. 다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작성해서 이 안에다가 jQuery에 해당하는 구문들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jQuery를 가지고 스크립트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jQuery 문법을 사용하기 위한 CDN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타이틀 밑에다가 헤드 안에다가 스크립트 src 속성을 이용해서 JS 폴더 안에 미리 넣어놓은 jQuery CDN을 연결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DN이 먼저 위에서 작성이 되어 있어야 글 아래에서 작성하는 스크립트가 이제 실행이 돼요. jQuery 문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위에다 먼저 jQuery CDN을 작성하고, 그래서 얘가 먼저 문서에서 읽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구문이 작성이 돼야 이 스크립트 구문에서 작성하는 jQuery가 모두 다 인식이 돼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먼저 스타일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리셋을 좀 먼저 해놓으라고 했어요. 웹디자인 기능사에서 시키는 리셋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선택자의 여백들을 모두 다 초기화하는 마진 0, 패딩 0,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까지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li 태그 지금 되게 많이 들어갔죠. 리스트 스타일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리스트 스타일 넌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지금 벌써 여기다 정리한 것처럼 마진형, 패딩형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여백이 다 없어졌고, 리스트에 들어가 있던 점점점점 불린 모양이 다 없어졌죠. 그리고 A 태그에다가는 지금 다 메뉴들을 A 태그 안에 넣었거든요. 이 A 태그는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밑에 언더라인이 들어가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그래서 없앨 거예요. 넌으로 작성을 해 놓도록 할게요. 글씨의 색상은 밑에서 이제 A 태그를 정리하면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문서에서는 이제 왼쪽에 들어가고 오른쪽에 들어가는 헤더하고 메인을 정리를 해줄 건데, 전체는 1000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묶어 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헤더 영역, 그 다음에 메인 영역을 따로따로 이렇게 잡아서 헤더 영역의 크기, 위치를 잡아줄 거고요. 메인 영역의 크기와 위치를 먼저 잡고 그 안에 메뉴 내비게이션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체를 우리는 1000으로 해야 되거든요. 헤더하고 메인이 각각 200에 800씩 나눠 가질 거예요. 2대8. 자, 2대8, 200으로 해주시고요.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셀을 정해줘도 되는데 웹디자인 기능사에서는 픽셀을 정해주도록 나오고 있죠. 고정값이 들어가죠. 그럼 고정값을 그대로 할까요? 다르게 정리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할 거니까. 자, 그러면 350, 200, 1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인가요? 650 밖에 안 되네요. 더하기 잘한 거 맞죠? 650 픽셀. 자, 이렇게 해놓고요. 백그라운드는 그냥 회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는 333 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갈 영역을, 여백을 좀 만들어 줄 건데 패딩으로 정리를 하면 안쪽 여백이 생기겠죠. 상하에 20픽셀을 줘서 로고가 지금 너무 붙어 있는 형태라서 위에서 20픽셀 떨어지게, 좌우는 0이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으로 맞춰주면 상단에서 20픽셀 떨어진 만큼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헤더 영역은 왼쪽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현재 문서에서는 플롯으로 좌측 우측을 가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헤더에 플롯 레프트를 주게 되면 이제 이 영역만큼만 얘가 자리를 잡고 나머지는 다음 요소들의 영역의 크기를 내어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메인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놨던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모든 글씨는 가운데로 보내라 텍스트 라인 센터까지 일단은 헤더 안에서 정의를 해주도록 합시다. 자, 이제 그 다음 메인을 정리를 할 건데 2대8이니까 얘한테는 800만 가져가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650을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글씨들은 지금 현재 이 문서에서는 헤더 영역을 위주로 해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메인은 그냥 보기에 편안한 정도로만 마크업을 해 놓도록 할게요. 라인 하이트도 650 픽셀을 줘서 글씨가 버티컬에서는 중앙으로 배치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영역에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텍스처 라인 센터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요. 얘는 오른쪽으로 배치해라인데 얘도 지금 플로 레프트를 줘서 차곡차곡 왼쪽부터 헤더 다음에 메인이 오도록 쌓이게 해라 라고 플로 레프트를 줄 거고요. 지금 잠깐 얘를 조금 있다가 다시 작성을 하고요. 백그라운드를 한번 줘서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좀 연한 회색을 지금 정리를 해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폰트 사이즈까지 주게 되면 3.0 EM 이렇게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 폰트 사이즈 3.0까지 줬더니 밑으로 글씨는 좀 내려왔네요. 영역을 너무 많이 차지를 했나봐요. 조금만 줄여서 자, 이렇게 2.0 EM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되는데 지금 영역이 좀 벗어났다 라고 하는 게 조금 의아해요. 한번 볼까요? 백그라운드 말고 요 밑에다가 보더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2픽셀. 자, 이렇게 한번 줘볼 거고요. 자, 그리고 색상은 조금 눈에 띄게 엄청 촌스러운 빨간색을 쓰도록 할 거예요. 빨간색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헤더 영역에서는 백그라운드 색상을 RGBA라고 주고 여기에 255, 255, 0, 0.5라고 줄게요. 0.5 이렇게 주게 되면 헤더 영역 밑에 지금 빨간색으로 보더 처리한 메인 영역이 밑으로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빨간색 보더가 여기까지 보이고 있나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부터가 지금 메인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왜? 형제 요소인 헤더한테는 플롯이라고 하는 위치 속성을 줬지만 얘한테는 위치 속성 아까 지웠잖아요. 이 영역을 좀 확인시키려고 준 거예요. 자, 얘한테도 플롯을 속성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면 이 형제 요소한테 들어가 있는 형제 요소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영역, 그러니까 요 영역 지금 이만큼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요 영역이 이제 다시 헤더의 오른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문서에서 영역이 좀 작아서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왼쪽부터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보더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헤더의 오른쪽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플롯이라고 하는 특성은 뭔가가 둥둥 떠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형제 요소한테, 그러니까 헤더한테만 플롯을 주게 되면 헤더는 영역의 크기는 차지하고 있지만 왼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얘는 붕 떠 있는 상태예요. 브라우저에 착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 있다. 얘 부유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둥둥 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떠서 붙어 있어 라고 하는 속성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형제 요소로 오게 된 이 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밑으로 쑥 들어가서부터 얘의 영역 800을 가지고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죠. 브라우저 좌측부터 이제 메인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형제 요소한테 만약에 플롯을 썼다 그러면 얘도 플롯 속성을 줘서 위치를 잡아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영역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보더 이런 것들은 좀 지우고요. 백그라운드도 우리가 아까 이 색을 줬었으니까 아까 주려고 했던 색상으로 솔리드 컬러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선생님 지금 여기 영역을 이렇게 줄였어요. 지금 뭐냐면 두 개 합했을 때 1000이거든요. 1000보다 지금 작게 브라우저를 줄였더니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플롯으로 정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줘야 되고요. 전체 크기를 좀 감안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영역을 가로 배치를 다 해놨으니까 큰 영역을 가로 배치를 해놨으니까 메인에
아래에다가는 뭘 정리를 해줄 거냐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정리할 A 영역에 대해서, A 영역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로고와 메뉴 내비게이션. 메뉴 내비게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웹디자인 기능사의 유형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 메뉴 내비게이션의 유형, 지금 현재는 세로 메뉴 내비게이션이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메인 메뉴 LI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오는 서브 메뉴의 유형을 지금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A 영역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A 영역에서 로고 영역은 정리가 다 아직 않았구나. 그런데 로고는 뭐 별도로 손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되니까. 다른 태그들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메인이 끝났으면 이제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메인 메뉴라고 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디니까 샵을 붙이고 메인 메뉴라고 작성을 하고요. 그래도 로고보다는 조금 아래로 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마진 탑을 줄 거예요. 한 50 픽셀 정도 떨어져도 될까요? 30만 떨어뜨릴게요. 30 떨어뜨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메인 메뉴의 LI에다가 위치 속성을 지금 우리는 줘야 돼요. 자, 잠깐만 복사를 좀 해 놓고요. LI를 선택자로 가지고 와서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줄 거예요. 얘가 기준이 돼야만 얘 아래에 있는 이 LI의 하위 요소인 UL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위치를 잡아주고 내려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인 메뉴의 LI가 지금 LI 4개죠. 이 각각의 LI들이 기준점이 되어라. 포지션 릴레이티브라는 속성을 부여를 받아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I까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모양을 A 태그에다가 줄 거예요. 모양은 계속해서 나는 A 태그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 선택자인 A, 그리고 쉼표하고 점 서브 메뉴 하위에 있는 A, 이렇게 선택자를 계속 잡고 있어요. 자, 모양을 잡아줄 때는 A 태그이기 때문에 인라인 속성을 갖고 있는 A 태그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먼저 크기가 들어갈 준비를 좀 시켜 놓고요. 패딩으로 위아래 패딩으로 위아래 10픽셀, 그 다음에 좌우에 40픽셀을 한번 줘 볼게요. 이렇게. 네, 메뉴가 많아서 지금 아래로 내려간 형태를 지금 보이고는 있어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마진으로 바깥 영역에 상단에다가는 0을 주고요. 좌우에다가는 5픽셀만큼씩 여백을 가져가라 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해서 글씨를 조금은 두껍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컬러를 좀 줄까요? 컬러를 흰색으로 줄게요. 가만히 있어봐. 흰색으로 줘야 되나? 일단은 흰색으로 주겠습니다. 저장. 자, 글씨를 흰색으로 다 지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하이라이트가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A한테 모양을 만들었었으니까 A의 선택자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수도 선택자를 포함을 시켜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라고 하는 상황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브 메뉴도 메인 메뉴 LI의 A도 모두 다 A 호버했을 때 라고 하는 선택자를 가지고 와서, 자, 그 안으로 들어와서 뭐를 만들어 주면 되냐면 우리는 백그라운드 내용만 좀 바꿔주면, 백그라운드 속성의 색상만 좀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속성의 색상은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래서 보라 계열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메뉴들의 모양을 잡았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가 모두 다 이제 동일한 백그라운드 색상의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영역을 이렇게 헤더 영역을 벗어난 것들은 이제 이 서브 메뉴들이 모두 접힐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된다 그러면 너무 벗어난다 그러면 이 패딩의 위아래 여백,
요 10픽셀이라고 준 거, 요거를 조금 조절을 이따가 와서 해볼게요. 지금 현재는 이대로 두고 진행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이 조금 심심하니까 보더 바텀도 A한테 좀 주도록 할게요. 보더 바텀을 1픽셀에 모양을 도티드로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이 보더의 모양 색상은 흰색으로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LI, 서브 메뉴의 마지막 LI에 있는 요 A 태그들, 여기는 보더 버튼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선택자는 서브 메뉴의 A를 가지고 와서 라스트 아니죠. 자, 서브 메뉴 자식으로 있는 LI 중에서 라스트 차일드죠. 자, 이 라스트 차일드라고 하는 거는 순서를 얘기할 때 마지막 번째 자식 요소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순서는 A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LI가 갖고 있잖아요. 첫 번째 서브 메뉴, 두 번째 서브 메뉴, 서브 메뉴 중에 첫 번째 메뉴, 두 번째 메뉴, 세 번째 메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라스트 차일드라는 순서를 나타내는 구조 선택자는 LI한테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LI 콜론 라스트 차일드 하위에 있는 띄고 A까지 선택자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보더 바텀 없애자 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으니까 보더 바텀을 0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인 메뉴 각각 하나하나가 서브 메뉴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 메인 메뉴 두 번째도 여기까지가 이제 서브 메뉴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밑에도 이제 여기까지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흰색 부분이 배경이라서 흰색 글씨가 안 보이고 있지만, 네 번째 메인 메뉴도 마찬가지인 형태. 자, 그래서 일단 모양은 다 만들어 줬어요. 이제 서브 메뉴의 위치를 정리를 좀 해줄 건데, 이 서브 메뉴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색상을 좀 줄까요? 자, 점 서브 메뉴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색상도 좀 부여를 해 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색상을 76F4, F8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서브 메뉴가 이렇게 각각의 메인 메뉴 하위에 들어와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메인 메뉴 그러면 다 했네. 이제 다 했고, 서브 메뉴들을 지금 잠깐만 좀 가려 볼게요. CSS에서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한번 지정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메인 메뉴는 1, 2, 3, 4 이런 식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이 서브 메뉴는 지금 디스플레이 none 해놓은 거를 잠깐 없애 놓고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메인 메뉴, 각각의 메인 메뉴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없애 놓는 거를 CSS에서 정리하고자 할 때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서브 메뉴에 디스플레이 none을 해놓고 작성을 끝내면 되고요. 나는 jQuery로 이 디스플레이 none까지도 jQuery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그냥 지워놓고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CSS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CSS에서는 별로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바로 작성을 할 건데요. 스크립트는 아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스크립트를 jQuery로 만약에 작성을 하겠다 그러면 문서의 헤드 영역 안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작성할 스크립트, 커스텀 스크립트 위에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보다 먼저 작성을 해줘야 되고, 이 jQuery CDN 이 파일 안에는 jQuery에 대한 여러 가지 선언문들이 들어있어요. 함수와 실행문과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를 먼저 불러놓고 그 아래쪽에서 이제 내가 작성할 커스텀 스크립트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헤드 영역 안에다가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기에다가 아래쪽에 바디 영역에 있는 요소들을 먼저 읽고 난 다음 여기로 와서 실행을 시켜줘 라고 하는 명령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달러, 소괄호, 그리고 세미콜론이에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도큐먼트가 준비되고 나면 이라는 뜻이에요. document.ready 라는 뜻이고요. 실행해줘 라고 하는 의미로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 안에다가 작성을 할 거예요. 실행해줘, 도큐먼트가 준비되고 나면 실행해줘 까지가 되는 거예요. 펑션을 쓰게 되면. 자, 중괄호로 들어와서 무엇을 실행해 줄까 라고 하는 그 실행문을 작성을 하게 돼요. 자, 이제 나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 서브 메뉴들을 먼저 안 보이게 해 놓겠다 라고 했었으니까
안 보이게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앞선 문서에서는 슬라이드 업이라고 해놨거든요. 하이드라고 해놔도 돼요. 하이드라고 하는 메서드도 있고요. 서브 메뉴들이 모두 안 보여야 되니까 선택자로는 클래스 서브 메뉴 따옴표 안에 점 서브 메뉴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서브 메뉴들이 다 숨어 있게 되는 거죠. 하이드 된 거죠. 자, 이제 메인 메뉴 li에다가 마우스를 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선택자는 누가 되냐면 id 메인 메뉴 자식으로 있는 li가 돼요. 이 li한테 마우스가 들어가고 나면 점 마우스 엔터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해라 라고 하는 키워드 펑션을 쓰고 나서 중괄호 안에다가 실행문을 작성한다 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내가 마우스를 올린 li, 그러니까 li 4개가 있죠. 메인 메뉴 1, 2, 3, 4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마우스를 올린 li, 만약에 메인 메뉴 첫 번째 마우스를 올렸다면 요 li가 이제 선택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선택자 안에다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하위에 있는 서브 메뉴를 찾아서 find 메서드로 서브 메뉴를 찾아라 라고 해야 돼요. 서브 메뉴가 내려와라 라고 할 거예요. 내려와라.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하는 거는 슬라이드 다운이라고 하는 jQuery 메서드를 씁니다. 저장하고 보게 되면 메인 메뉴 첫 번째 마우스를 올려볼게요. 올리게 되면 그 자식으로 있는 서브 메뉴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그 자식으로 있는 서브 메뉴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모두 다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까지 구문을 작성을 했고 이 li 영역에서 마우스가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선택자는 지금 메인 메뉴 li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역 메인 메뉴 li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쓸 거예요. 문장이 종료된 이 세미콜론을 지워주고 연결해서 선택자가 동일할 때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메서드 체이닝으로 작성을 해 주셔도 돼요. 자, 마우스 리브 했을 때 실행할 실행문을 작성해라 라고 할 거고요. 자, 마우스가 떠났을 때 실행해라 라고 하는 펑션 키워드를 작성해서 중괄호 안에다가는 마우스가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 실행문을 작성해야 돼요.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업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탑 슬라이드 업 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마우스를 메뉴 4번에 올려 볼게요. 그리고 마우스가 여기서 떠나게 되면 올라가는 거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마우스가 떠났을 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나갔을 때 모두 다 아래로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업이 되는 거죠. 위쪽 메인 메뉴 3번으로 마우스가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브 메뉴 하이드 시켜라. 메인 메뉴 li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메인 메뉴 li가 메인 메뉴 세 번째거든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현재 li에서 서브 메뉴라는 클래스를 찾아서 슬라이드 다운을 해라. 내려왔죠. 그리고 마우스가 떠나게 되면 현재 이 서브 메뉴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서브 메뉴들도 나와 있다면 모든 서브 메뉴들은 다 올라가라 라고 하는 구문까지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다시 마우스를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이제 접히고 내려오고 이게 되는 거죠. 접히고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jQuery 구문까지 모두 다 작성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